이택수 김주영의 여론 공장 안녕하십니까? 네. 김사 네. 출장 잘 다녀왔어요? 저 휴가 갔다 왔습니다. 아, 휴가. 김사한테 살짝 혼났습니다. 방송에서 다 휴가 갔다 해서 사람들이 다 이제 팽팽 노는 줄 알았는데 팽팽 놀고 김사 왔습니다. 센스가 없어가지고 아닙니다. 김이사가 이 회사에 없으니까 완전 썰렁해가지고 아, 자 8월 3주차 주중 동향 뉴스공장에서 소개해 주셨지만 네. 간단히 설명해 주시고 분석을 좀 해주시죠. 네, 화요일 일간 집계로는 그 네. 대통령 지지율이 많이 빠졌었는데 수요일 조사에서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평균 화요일과 수요일 평균을 내 보니까 문재인 대통령 8월 3주차 주중 동향 잠정 집계입니다. 1.8% 포인트 상승한 45.1%입니다. 네. 전 주간 집계 대비 1.8% 포인트 상승한 45.1%가 나왔고요. 부정평가는 0.3% 포인트 하락한 52.3%가 나왔습니다. 긍부정평가가 7.2% 포인트 차이로 3주 연속 오차 범위 밖의 흐름을 보이고 있고 3주 연속 부정평가가 50%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뭐 긍정평가 세부적인 사항은 자료 나가고 있으니까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일간 변화가 좀 컸다고 네네. 공장장도 얘기했고 뭐 댓글도 질문이 많더라고요. 네. 일간 변화가 좀 크긴 했죠. 네네네. 근데 근데 많이 대통령 지지율이 많이 떨어졌다가 예, 일간 지표를 보면은 뭐 하루에 5%씩 네. 출렁이는 경우. 지난주 갤럽도 대통령 지지율이 30%가 예, 나왔습니다. 44에 39로 네. 5%가 빠졌어. 5% 네. 포인트라고 해요. 긍정평가가 39였고 예. 부정평가가 53이었습니다. 부정평가는 무려 7% 포인트가 올랐었고 네. 이번 주도 아마 갤럽이 내일 발표할 텐데 좀 많이 출렁거리지 않을까. 네. 지금 워낙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주말에. 그리고 하루가 다르게. 그리고 이제 리얼미터는 대체율 월요일 날 원래 조사를 500명 하고 화요일 날 500명, 수요일 날 500명 했어야 되는데 월요일 날이 대체 휴일이었기 때문에 화요일 날 1000명 1000명 했습니다.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화요일과 수요일을 평균 내면은 실제 우리 주중 집계 수치랑 좀 다릅니다. 여러 가지 이제 선관위에 등록하는 통계 기법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준해서 해야 되는데요. 그냥 일반 그 평균 내면은 안 됩니다. 그래서 심지어 그냥 일반 독자들뿐만 아니라 전문가들 뭐 정치 컨설팅하는 전문가분들도 전화 와서 이걸 이해를 못 하시니까 네. 그걸 이해시키기 참 어렵습니다. 근데 리얼미터는 아무튼 정해진 대로 객관적으로 지금 조사를 하고 있고요. 리얼미터가 워낙 관심이 많다 보니까 네. 리얼미터에서 5% 포인트 변동이 있는 거하고 또 다른 조사기관이 5% 변동이 있는 거 그 이상이 있어도 리얼미터만 주로 오늘도 보니까 또 다른 조사기관 결과인데 댓글은 다 리얼미터. 아, 좀 그런 게좀 리얼미터가 많아요. 리얼미터가 가장 그래도 선거 때는 제일 근접하게 맞추는데 그래서 리얼미터를 좀 그걸 정당 지지율 얘기하면서 조금 소개를 제가 해드리려고 하는데 그거는 네. 좀 이따 후반부에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렇죠. 그렇게 더 궁금해하시니까. 네네. 이번 주 보니까 월요일 날은 최재성 정무수석이 영수회담 제안을 했는데 통합당이 이제 안 하겠다 이렇게 밝혔고요. 통합당에서는 청와대에서 공식 제안이 없었다. 또 정광훈 목사가 코로나 확진 월요일 날 이때부터 이제 좀 상황이 반전되기 시작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낙연 당대표가 코로나 검사. 당대표 후보가 코로나 검사했는데 음성 음성 나왔죠. 근데 아무튼 자가격리를 화요일 날 했고 음성 나왔다는 소식이 이제 그 뒤에 수요일 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막 월, 화, 수 막 여러 가지 다양한 이슈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김종인 위원장이 5.18 민주묘역을 또 첫 네. 참배에서 무릎 꿇었죠. 꿇고. 뭐 이런 일들이 하루가 다르게 있다 보니까 저희가 과거에 보기 어려운 그 일간 지표가 출렁이는 네.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김어준 공장장도 아마 이런 모습을 많이 못 봤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방송 하는 그 모두의 그런 얘기를 자주 언급을 합니다. 정당 지지율 한번 보고 갈까요? 네, 민주당 상승했습니다. 4.1% 포인트 상승한 38.9%가 났습니다. 네. 2주 연속 내림세를 마감하고 다시 상승한 건데요. 통합당은 0.8% 포인트 상승한 37.1%가 나왔습니다. 네. 주간 집계 대비 0.8% 오르면서 3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데 그 상승세가 좀 둔화된 것 같죠? 예. 근데 아무튼 미래통합당이 왜 이참에 오르냐, 네. 이 상황에 오르냐, 또 난리가 났습니다. 그 부분은 잠시 소개해드리고요. 다른 네네. 정당 어떻습니까? 열린민주당 0.7% 포인트 하락한 4%가 나왔고 네. 국민의당 0.1% 포인트 상승한 3.6%, 정의당 1.8% 포인트 하락한 3.3%, 기타 정당 0.3% 포인트 상승한 2.1%. 무당층은
양대 정당 그러니까 민주당과 통합당 지지 기반 이념 성향 응집력이 더 네. 커지면서 동반 무당층은 하락하는 그러니까 그런 이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선거 때나 이런 나타나는 예, 예. 현상인데 이제 곧 대선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같이 이제 대선 보궐선거도 분위기도 있고. 이제 슬슬 네. 다가오고 있고, 그다음에 전당대회 때문에 이낙연, 이재명 등등이 관심 이제 갖게 되고, 그다음에 민주당 전당대회는 또 김부겸, 또 박주민 등등 또 후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재보궐선거, 네네. 서울시장, 부산시장 있다 서울시장. 보니까 이게 선거 이제 끝난 지 얼마 안 됐는데 다시 선거 시즌으로 근데 가는 가만히 느낌. 보면 네. 정치하시는 분들, 정치인들이 선거를 위해서 정치하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렇죠. 뭐 하면 선거, 뭐 하면 선거, 그렇죠. 뭐 서울시장 후보, 부산시장 후보. 제가 뭐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게 좀 뭔가 결례일 수도 있는데, 네. 선거는 이제 수단인데 네, 그냥 이거 과정이고. 국민을 위해서 뭔가를 하겠다라고 계속 비춰져야 되는데 이건 선거를 위한 선거. 예. 참 안타까운 상황인데 아무튼 근데 미래통합당 지지율이 왜 이렇게 오르냐 이번 주 리얼미터는 이제 화요일 수요일 조사했습니다. 갤럽은 화수목, 리얼미터는 주중집계는 월화수 이렇게 해서 시점의 차이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리얼미터는 월요일 날은 이제 대체율이 화요일에 설명을 했고 갤럽은 이제 목요일까지 조사를 해서 금요일 날 발표를 합니다. 내일 발표하는데 아무튼 조금은 차이가 있습니다. 요즘엔 하루가 다르게 네. 이슈가 변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미래통합당 지지율이 리얼미터에서 왜 이렇게 높냐? 그래서 뭐 심지어는 오차범위 내에서 이제 약간 미래통합당 지지율이 좀 높았잖아요. 막 네. 역전됐다고 그래서 난리가 났었죠 보도들이. 그래서 구라미터 제거기에서 이제 자세히 소개는 해드릴 텐데 잠깐 이 여론 공장에서도 설명해 주시죠. 좀 설명을 네네. 드려야 될 것 네네네. 같아요. 지난 4월 총선 사실 몇 달 안 지났잖아요. 네. 한 4개월 지났나? 4.15 총선. 그런데 당시에 이제 지역구 득표율이 민주당이 총 다 합쳤을 때 네. 49.9, 그다음에 미래통합당이 41.5, 대략 한 8.4% 포인트, 네. 한 10% 포인트 가까이. 빼기를 엄청 빨리 하시네요. 예, 제가 네. 갑자기 또 전 지금 빼기 하고 있었는데 옛날에 역시 뭐 포크나 대표님. 고스톱을 좀 옛날에 쳐서 했나? 그런데 아무튼 이제 8.4% 포인트, 뭐 거의 뭐 10% 포인트 가까이 지역구에서 차이가 나는데 실제 의석은 훨씬 더 많이 차이 났죠. 네. 근데 당시에 블랙아웃 기간이라고 있잖아요. 그 며칠이죠? 한 6일입니까? 그 6일입니다. 아. 그러니까 4.15 총선 6일 전, 그러니까 9일부터는 깜깜이기 때문에 여론조사가 보통은 4월 7일, 8일 날 집중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당시에 말씀드린 대로 한 10%포인트 가까이 민주당이 앞섰는데 한국갤럽이 마지막으로 발표한 정당 지지율은 몇 프로 차이였냐? 더불어민주당 44대 미래통합당 23, 19% 차이였습니다. 19%. 그러니까 실제 득표율 격차보다 한 2배가량. 2배. 미래통합당 지지율을 잘 못 잡아내는 거죠. 네. 그게 어디에 다 있냐? 이게 무당층으로 가 있습니다. 무당층. 잘 모름 뭐 이런 거. 예. 그다음에 KBS 한국리서치가 4월 4일, 6일 날 발표한 어느 정당 후보에게 투표하시겠습니까? 갤럽은 이제 어느 정당을 지지하십니까라고 해서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변명을 할 수가 있었는데 어느 정당 후보에 투표하겠습니까라는 질문이 없었기 때문에 이걸 대체로 저희가 설명을 드렸고요. 한국리서치와 KBS 4월 4일에서 6일 조사인데 이게 이제 KBS 입장에서 마지막 조사였던 것 같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후보 37.3, 미래통합당 23.6, 14% 차이 났습니다. 네. 14% 포인트죠. 리얼미터는 46.3대 33.1. 한국리서치 KBS보다는 1% 포인트 작. 한국리서치가 그나마 좀 잘 잡았어요. 네네네. 이제 리얼미터는 그거보다 좀 더 격차가 적은 13% 포인트. 아까 8.4% 포인트 격차였는데 그래도 한 5% 포인트 격차가 커요 리얼미터도. 네. 그다음에 MBC 코리아 리서치 46.9대 29.7, 17% 포인트 격차. 네. 뭐 갤럽만큼 차이가 나고요. 서울경제 엠브레인 4월 8일날 조사했는데 43.7대 24.7, 19% 포인트 다 비슷합니다. 네. 이게 그러니까 전화 면접 조사에서 안 비슷하죠. 저희가 제일 근소한 차이로. 죄송합니다. 네네네. 네, 정확하게 얘기를 해줬는데 다른 조사기관들은 지금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게 미래통합당 지지율이 좀 낮잖아요. 네네. 미국 조사기관들은 투표 의향을 묻고요. 미국 그 뉴스를 보면 likely voters라고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투표를 할 분들을 나름 미국 갤럽이라든지 또 라스무슨 이런 회사들은 투표할 분들을 나름 정리해서 재통계를 냅니다. 그래서 한국갤럽이 지난 총선 때는 비례대표는 이런 식으로 통계를 다시 내줬어요. 비례대표는 조사기관들이 그래도
얼추 비슷합니다. 크게 차이가 없었는데 이 지역구 이거는 좀 차이가 있어요. 미국처럼 투표를 할 사람들을 좀 분류해가지고 아예 여기는 라이클리 보터스만 집계를 냅니다. 아 그러면 그 항상 공장장이 말씀하시는 그 정치 고관여층. 그게 바로 네. 라이클리 보터스. 그러니까요. 미국은 아예 라이클리 보터스만 조사합니다. 네. ARS 조사는 라이클리 보터스가 주로 응답을 합니다. 그래서 투표 의향을 물어보면 거의 90% 이상이에요. 네. ARS 조사는. 저는 면접 조사는 한 7, 80%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투표 안 할 20, 30%들까지 잡은 여론 조사를 우리가 보는 것도 의미가 있겠죠. 투표 안 할 분들의 뭐 전 국민의 의견 중요하죠. 네. 근데 우리가 투표를 예측하기 위해서 여론조사하는 거 아닙니까? 정치는? 그렇죠. 실질적으로는 투표하는 사람이 어느 정당과 누구를 네. 투표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선거 결과하고 근접한 결과를 우리가 미리 사전에 얻기 위해서 정당도 그렇고 유권자들도 관심이 있는 건데 그렇죠. 이거를 선거 끝나면 언론도 까먹는 것 같아요. 그 뉴스공장 나가서 이제 댓글을 다 보면 앞에 컴퓨터가 있으니까 근데 다 리얼미터 욕하시는 것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 왜 공장장한테 주눅 들었나? 맞죠. 공장장한테 주눅도 들었죠. 근데 이제 밑에 댓글을 보니까 이게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네. 예. 근데도 이제 얘기를 해야 되니까 저도 이제 그래서 마음이 여려가지고 네. 댓글 보면 뭐 보면 맞아요. 뭐 네. 조작 미터부터 시작해서 구라미터 해서 네. 근데 미터가 앞에 나쁜 말 붙이긴 참 좋은 이름인 것 같긴 합니다. 이름을 내가 너무 잘 졌어. 네. 네. 구라미터. 네네. 아무튼 좀 자세한 내용은 구라미터 제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언급을 하기로 하고요. 오늘 이슈 조사 보니까 코로나19 관련돼서 뭐 한 것 같은데. 네, 이게 아마 코로나19가 굉장히 지금 네. 확진자가 늘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런 조사를 다시 한 것 같은데 코로나19 예방 개인 방역 그러니까 코로나19 이후에 네. 지금 개인 방역 변화 정도가 강화됐냐 아니면 뭐 비슷한 수준이다 느슨해졌냐 아니면 모르겠다. 김 이사는 개인적으로 어떻습니까? 아 저는 강화됐죠. 저는 할머니를 모시고 사니까 완전 효자. 할머니를 모시고 사니까 제가 그 왜 스웨터를 입고 다니냐라고 사람들이 이제 막 이 여름에 무슨 김정일서 맞아. 스웨터 네, 저도 궁금해요. 그게 저는 이제 혹시나 감기라도 걸리면 안 되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할머니가 연세가 이렇게 있으시기 때문에 차라리 제가 좀 덥고 그런 게 나아서 오늘은 제가 이렇게 반팔티를 입고 나온 게 뭐냐면 이거 되게 이쁘네요. 이거 누가 사준 거예요? 네, 그 대표님이 사주신 건데 우리 개와 고양이 리얼미터 채널에서 그 TV 플러스 네, 잠시 거기 갔다 오자 30초만. 또 개와 고양이 어땠어요? 고양이 좋지 않았어요? 이거 굉장히 좋더라고요. 사실은 이제 우리 후일담인데 김정일 씨도 강아지를 좋아합니다. 근데 네. 역할 분담을 제가 억지로 시켰죠. 사실 고양이 제가 좀 무서워해요. 네. 아무튼 그래가지고, 그 티셔츠 이거 네. 좀 가자 좀 뭔가 좀 홍보가 될까 해서 입고 나온 거고 저는 긴팔을 많이 입어요. 왜냐면 할머니. 그나마 할머니는 지금도 긴팔 입으시고 약간 두꺼운 옷을 입고 다니세요. 조금이라도 추우시면 안 되니까. 그래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우리 전체 이제 감기일 수가 있는데 그게 혹시나 그 코로나일 수도 있으니까 이제 몸을 좀 열기를 있게 하려고 그래서 긴팔티를 입고 다니고 물론 멋을 부리는 것도 있죠. 그러면 할머님은 본인이 이렇게 긴팔 입으시는 거냐? 아버님이 할머니가 이제 추위를 많이 타시고 할머니가 감기에 좀 약하세요. 그리고 폐가 좀 약하셔가지고 저희는 항상 그 초미에 관심이죠. 할머니 건강. 우리 김 이사 카톡 프로필 사진은 할머니를 업고 찍은 사진. 할머니 참. 핸드폰 네. 보여드릴까요? 아니 김 이사가요. 핸드폰. 동네에서 고향에서도 유명합니다. 왜냐면 고향에서 제가 김 이사를 만나기 전에 김 이사가 어떤 사람인지 한번 알아봤어요. 그랬더니 평판 테스트. 효성이 지극한 거로 이미 동네 평판이 가득하더만요. 그래서 실제 보니까 아무튼 그래서 긴팔을 입었는데 이 얘기를 제가 왜 했죠? 코로나19. 네네. 그 결과 어떻게 나왔습니까? 뭐 강화했다가 절반 이상 나왔습니다. 51.1%가 나왔고요. 비슷한 수준이다 30.9%. 느슨해졌다 14%. 잘 모름 4%. 저한테도 좀 물어봐 주세요. 자 코로나19 개인 방역 우리 대표님은 어떻게 변화되셨습니까? 아니면 그대로입니까? 저는 엄청 강화를 했었기 때문에 그냥 비슷한 수준. 그런 사람도 응답이 있겠다. 그러니까요. 이거를 말씀하시려고 우리 대표님께서 질문하라고 하신 겁니다. 네네. 뭐 느슨해졌다고 해서 어떤 뭐 정부에 대해서 반하는 정책을 취하거나 그런 스탠스를 하는 게 아니라 네네. 원래 강화했기 때문에 네네. 여전히 강하다라는 네네.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있고 네네. 느슨해졌다. 이런 분들은 진짜 솔직한 응답을 해주신 분들이야. 왜냐하면 약간 조금 느슨해질 수 있잖아요. 최근 그렇죠. 들어서. 이게 학습 효과가 있으니까. 그리고 오늘 그 뭐 뉴스 보니까 마스크 판매량도 최근에 많이 줄었대요. 그래서 다들 좀 방심한 건 사실이에요. 근데 손 깨끗이 씻고 마스크를 열심히
끼는 분들은 같은 공간에 있어도 음성으로 나오는 그런 결과들을 보면서 우리가 좀 앞으로 좀 더 강화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연령대별로 보니까 50대가 60.1% 가장 많았네. 이분들이 아마 30. 은퇴를 하시고 이제 건강에 더욱 이제 관심을 50대. 30대 초반이시죠. 감사합니다. 저랑 한두 살 차이. 김이사 30대, 30대도 높네. 두 번째 59.3%. 네, 이제 이분들이 이제 볼 사회에 차이가 없어. 진출해서 이제 돈을 벌어야 하기 때문에 저처럼. 또 셀러리맨들 많고. 네, 그러니까 이제 마스크를 꼭 껴야죠. 40대도 못지 않아요. 56.8%. 이건 제가 뭐 어떤 병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40대가 20대가 비슷한 수준. 20대는 원래 또 세게 원래 했으니까 세요. 원래 이런 거 민감해요. 우리 그냥 긍정적으로 생각합시다. 그러니까요. 예. 뭐 이거는 끼워 맞추기 나름이니까요. 근데 보니까 저희는 끼워 맞추고 다른 있습니다. 조사기관들의 결과도 네. 대체로 지금 강화하는 수준으로 지금 가고 있고요. 네. 우리가 지금 뭐 정치적으로 좀 정광훈 목사, 사실 목사도 아니라고 이제 교계에서는 정광훈 씨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아무튼 정광훈 목사.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그 수요일 그러니까 정광훈 목사가 이제 확진을 받고 이제 네. 차명진 전 의원이 확진을 받고 또 김문수 전 지사께서 뭐 이런 갑질 논란이 논란들이 있었죠. 있었잖아요. 네. 사실 이분들은 미래통합당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그러니까 분들입니다. 이미 지금. 탈당, 네네네네. 출당 이런 조치가 돼 있는데. 근데 정광훈 이꼴 이제 황교안 전 대표 사진 찍은 게 있고 뭐 두 분이 친하다 그렇죠. 이런 아직 일들이 있기 때문에 오버랩 되기 때문에 잔상이 남아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미래통합당 지지율이 지금 주 중반 후반으로 네. 갈수록 약화될 수밖에 없고요. 또 이분들이 계속 생중계를 해요. 제가 지난번 방송에도 말씀드렸지만 차명진 전 의원 페이스북을 보면은 제가 이제 패칭이다 보니까 계속 보거든요. 근데 이제 들어가셔가지고 지금 격리돼 있거든요. 근데 거기서도 계속 이제 생중계를 하니까 계속 이제 뉴스가 계속 나와요. 관련된 뉴스가 차명진, 김문수 또 주옥순 엄마 부대 네, 그분도 그다음에 확진되셨죠. 신현수 신혜식 대표 등등 계속 생중계를 해주니까 또 관심을 갖게 되고 그래서 이제 기독교 전반이 좀 비판을 받게 되고 좀 그런 미래통합당까지 지금 피해가 있습니다. 김종인 위원장이 또 5.18 묘역에 가서 첫 참배를 하고 무릎 꿇고 진정한 사과를 이제 하는 것으로 지금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당내에 막말했던 인사들을 뭐 출당시키거나 추후 조치가 있어야 되고 또 지속성이 있어야 된다는 비판이 있는데 아무튼 뭐 쇼라도 이런 모습은 보기 좋다라고 해서 긍정적인 요인이 있는가 하면 이 광화문 집회 때문에 그 홍문표 의원은 뉴스공장 나와가지고 그런 이제 변명을 했습니다. 자기는 지역구 의원 주민들이 와가지고 연락 와서 잠깐 이순신 동상 그러니까 집회하는 장소가 아니라 좀 떨어진 곳에서 잠깐 5분 인사만 하고 갔다. 이건 광화문 집회에 참여한 것이 아니다. 해명을 했어요. 근데 바로 다음에 나왔던 우상호 의원이 그게 뭐 참여한 게 아니냐 똑같지. 그리고 그분들이 확진이 됐을 수도 있는데 빨리 검사 받아라. 근데 보건소에 갔는데 또 당신은 뭐 보니까 문진표 이렇게 했던 검사 대상이 아니다 그래서 또 돌려보냈대. 본인이 안 받은 게 아니래. 본인 받고 싶었는데. 그래서 홍문표 의원은 좀 억울한 부분이 있긴 있겠더라고. 또 들어보니까. 근데 아무튼 홍문표 의원 그다음에 민경욱 전 의원 뭐 등등이 지금 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민경욱 전 의원은 아직 통합당 소속 아닌가. 김진태 전 의원도 지금 당협위원장을 맡고 있고 하니까 좀 그런 부분이 이 미래통합당하고 연관성을 딱 끊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뭐 그분들을 비판하기보다는 네. 그분들은 그분들의 위치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죠. 그쵸. 근데 네. 다만 전 국민이 네. 이제 코로나19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을 하고 있고 특히 저 개인적으로 또 저희 할머니 때문에라도 더 걱정하고 있으니까 어떤 전 국민에 대한 피해는 안 주는 한에서 맞아요. 네. 그러니까 좀 지나칠 정도로 우리가 방역에 최선을 다하자라는 게 민주당에서는 주로 많이 그런 얘기를 했었고 미래통합당도 그런 내부의 의견들이 있을 텐데 이제 일부 정치인들 때문에 오해를 많이 받고 이제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령 뭐 김문수 전 지사도 그렇고 홍문표 의원도 그렇고 만약에 보건소에서 안 받아주면 개인 병원에 가서라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지나칠 정도로 가서 조사 빨리 받고. 근데 사실 지금 검사가 뭐 선별 진료소도 많이 네네. 없어진 상황이고
개인적으로 가서 검사를 받을 수 있는 게 솔직히 한계는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제 지인이 아 그래요? 예, 그 나처럼 쉬운 건 확진자 아닌가 보네. 동선이 같아서 이제 네. 병원을 갔더니 지금 너무 대기자가 많다, 네. 기다려라 이런 경우도 있고 사실 개인적으로 애로 사항이 많죠. 뭐 이낙연 당 대표 후보자께서 지금 의원이신데 그분께서는 이제 워낙 그러시니까 바로 받으실 수 있었을 텐데 네네. 개인적으로 가면 솔직히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아 지금 잠깐 그럼 한번 우리 카메라 뒤에 있는 PD님한테 말씀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네네. 우리 PD님은 검사를 받으셨죠? 어떻게 받으셨는 겁니까? 저는 확진자랑 접촉 그래서 신청을 문자로 와요. 문자로 와요? 아 그러면 이제 우선 검사 대상이 되니까 근데 회사 사람들 이제 밀접 접촉이 아닌 사람들은 네네. 실제로 방금 말씀하신 대로 돌려보내. 네네. 아 그렇구나. 국내 네. 개인적으로 받아요. 그러니까 네네. 이게 근데 그리고 음성입니다, 저 우리 네, PD님. 그리고 그 저 우리 PD님 같은 경우는 PD님 방송국에 대한 스포트라이트를 다 받았기 때문에 네네. 거기서 안 해주면 또 문제가 생기니까 네. 당연히 그런 거예요. 네. 이게 개인차별로 다 애로 사항이 있고 다 문제점이 다 있는 겁니다. 네, 네. 네, 그런 건 그 네네. 우리 시청자나 국민 여러분들이 좀 네. 헤아려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요. 아 아무튼 그런 어려운 점이 다 네, 다 케바케, 있죠. 케바케,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뭐, 아마 있을 겁니다. 내가 뭐 확진인 것 같다 검사해달라 바로 검사해주고 그러지는 그러진 않은 것 않으니까. 같더라고요. 예. 아, 뭐 아무튼 그렇다고 제가 의료 체계를 뭐 비판하거나 그런 건 맞아요. 전혀 아니고요. 그런 조금씩 네. 시간차가 있고 네. 어려움이 있다는 걸 방역에는 말씀드립니다. 여야가 없고 네. 우리가 아무튼 지나칠 정도로 우리가 검사에 응하고 이 방역 당국에 협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럼 오늘 여론공장 뭐 얘기하다 보니까 시간도 길어졌네. 네. 점심 먹으러 가야 되는데. 네. 네, 그러면 마무리를 김 이사가 또 오늘도 네. 해주시죠. 네, 끊임없이 리얼미터에 대해서 많은 의구심과 의심들을 하십니다. 어제 저는 그 뉴스공장에서 댓글을 보고 좀 가슴이 아팠는데 눈물이 약간 좀 네? 살짝 맺힌 것 같아요. 아니요, 저는 이제 표정 보면 힘이 나빠진 표정이더라고요. 그렇군요. 하지만 끝까지 여러분들의 의심과 의구심을 해소하면서 저희 조사를 발표하는 게 저희 리얼미터의 본분이고 저 김종 이사의 본분인 것 같습니다. 김 이사 칭찬한 댓글 좀 많이 올려주세요. 네, 네. 이것으로 여론공장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